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자들을 위한 집콕 유럽 여행, 이름하여 내 맘대로 그리는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동안 제가 그렸던 유럽 풍경을, 그림을 또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떠날 여행을 꿈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작품은 모두 제가 그린 것으로 자칭 코로나19 시대 때 집에서만 있는 이정민 화백입니다. 오늘 저희 여행중개소와 함께 랜선 여행 그리고 그림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작품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작품, 제가 연필 소묘로 그린 그림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그린 독일 로덴부르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습, 이 사진, 지금 요건 제가 그린 거고 사진으로 보신 것과 같이 많이 이런 사진, 풍경 사진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로덴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플랫 라인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작은 영역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두 갈래 길로 모두 탑이 이렇게 돼 있고 그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양쪽으로 주황색의 목조 건물과 다양한 모양의 건물, 그리고 중세 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가 매우 좋아서 포토존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일단 이 그림은 4B, 6B, 2B 이렇게 연필로 소묘를 해 본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전체적인 원본 사진, 그러니까 진짜 그곳에 사진 찍은 곳과는 약간 좀 변형을 했습니다. 이곳에 없던 의자도 제가 배치를 해 봤고, 그리고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뭐 과감히 생략할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은 좀 더 진하게, 좀 과장되게 명암을 표현을 했고, 극단적으로 명과 암을 표현해서 조금 나름대로의 좀 상상력을 좀 투여를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도 원래 카페가 있고 이렇게 뭐 장식물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저의 상상력을 한번 적용을 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뭐 하수구의 어떤 맨홀 뚜껑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한번 또 일부러 또 명과 암의 조화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좀 색다르게 좀 표현을 해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빛은 지금 현재 이쪽 하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또 풍경화 그림을 많이 그리시길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풍경화는 사실 쉽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풍경화의 기본은 자, 원근법, 그러니까 소실점, 원근법을 기본으로 한 소실점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실점이 이제 소실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시선에서의 어떠한 건물의 꼭지점들을 나름대로 정하시고요. 소실점 이렇게 쫓아가거나 또 이렇게 소실점이 돼서 이 끝에서 연장선에서 연장선에서 만나는 요렇게 소실점,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이런 것들만 뭐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뭐 크게 풍경화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소묘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유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20년 만에, 소묘도 그렇지만 유화 역시 20년 만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것으로서 다소 좀 수준에 조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수준에 조금 만족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년이 뭡니까? 한 3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은 작품이라고 좀 미리 좀 선처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프랑스 바스크 지방이라는 곳인데요. 황홀경을 자아내는 양다이
아바디아 성이라는 곳입니다. 앙다이라는 곳에 아바디아 성이라는 곳인데요. 신고딕주의 양식의 이 성은요, 절벽 위에 위풍당당하게 선체로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곳입니다. 연안 오솔길을 산책하며, 요 오솔길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하얀 부분이요, 이렇게 요 부분을 산책하며, 이 외에도 또 뒤쪽도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성의 외관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요 성 내부를 방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엔탈리즘 양식이 가미된 내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로 또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서관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에서 미리 보셨다시피 제가 이 성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물들, 뭐 혹은 뭐 창문이라든가 문 같은 거는 저희가 또 과감하게 조금 생략을 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하늘빛과 잔디, 그리고 햇빛에 비추는 이 나무의 명암 정도만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이게 조금 작품 자체가, 캔버스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손 한 2뼘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표현은 뭐 굉장히 조금 낭비라는 생각에서 성 표현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구도와 기본적인 색깔, 일종의 이 작품은 뭐 유화를 제대로 그리기 사전에 습장용으로 제가 한번 작은 캔버스에 담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이 역시 프랑스의 한 캐슬입니다. 캐슬, 성이죠.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프랑스의 한 성을 제가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풍의 그림은 이제 이발소 그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크다 뭐 특이한 기법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붓을 이리저리 칠해가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붓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배합해서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사실 소요 시간 자체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데요.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한 성에서, 그리고 바라본 한 돛담배, 그리고 요 수평선이죠. 수평선 저 멀리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또 뭐 여행 다니다 보면 크루즈선도 많이 타고 하는데, 크루즈선 같은 게 또 하나 떠다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뭐 나름대로 가져봤고요. 성 주위에 있는 이런 그 자갈들 표현은 저희가 또 과감하게 또 좀 생략을 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성에서 받고 있는 빛에 대한 그런 표현은 되도록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요런 뭐 이렇게 보시면 창문 비슷한 비스무리한 것들은 저희가 또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저희 작가, 저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담아봤고요.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는 이 돛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의 돛담배, 물빛에 반사되는 이런 표현은 저희가 좀 되도록 최소화시켜서 뭐 있다, 돛담배가 반사된다 정도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루 계통의 색깔을 한번 입혀봤는데, 이 안에는 보시다시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옐로우 색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른바 요 황토색, 이른바 똥색, 똥색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 있고, 보라색, 보라색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됐는데, 이 유화 작품의 어떤 그 특징, 그 다음 개성을 나름대로 한번 잘 살려보려고, 보이시기에는 블루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직 미완성인 작품입니다. 현재 한 70에서 80%만 완성이 되어 있고요. 요 창문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표현은 저희가 최대한 생략을 할 거지만, 아무튼 뭐 창문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뭐 배에 대한 표현은 조금 남은 상태고요. 이곳은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네카우 강변입니다. 네카우 강변, 유명한 곳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자, 이 작품은 최근 제가 그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 보고자 제 나름대로 좀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일단 모네,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와 그리고 반고흐의 기법, 또 다른 기법까지 여러 가지 기법을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모네의 그 기법 같은 경우는요, 반사되는 물결, 강변의 어떤 그 표현들을 저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모네의 기법으로 그렸고, 붓터치는 반고흐의 기법으로 붓터치는 저희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일단 찍는 거죠. 찍어서 이렇게 반고흐와 모네의 기법을 약간 표현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기울어진 잔디, 기울기가 있는 잔디의 표현은 저희가 과감하게 작은 붓을 사용해서 반고흐의 표현을, 기법을 저희가 과감하게 한번 도입을 해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늘 표현 같은 경우는 일단 하늘은 아닌데요, 하늘이라기보다도 건물 뒤에 있는 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 숲은 조그만 중간 사이즈의 붓을 사용해서 과감하게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찍어내는 표현 기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뭐 굉장히 그 붓터치를 저희가 좀 야수파처럼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제 자신의 어떤 정신 상태, 좀 크레이지한 정신 상태의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빛은 이쪽에서 이렇게 투여가 돼서 이쪽이 밝은 부분, 반대쪽이 어두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 경우는 한 20-30% 마지막 마무리할 단계가 남아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풍경화죠. 풍경화의 그 기본적인 원근법, 소실점만 잘 지켜주시면 굉장히 또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실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지붕 건물의 어떤 연장선을 따라가면 이 정도까지 오는 그런 연장선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그리는 이의 시선과 소실점의 연장선이 같이 만나는 곳이 그리는 작가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소실점만 잘 지키시면, 그리고 원근법만 잘 따져주시면 풍경화는 이처럼 어렵지 않게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역시 저희가 좀 자의 창작력을 발휘를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약간 나무의 모양과 배의 크기는 조금 크게 했고요. 나머지 작품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4작품 정도 보셨고요. 자, 지금까지 저의 작품 4작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시거나 집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림, 유럽 여행 중 또는 유럽 여행을 못 가는 대신 사진으로 보면서 그림 그리는 작품들을 소개해드렸고, 자,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특히 이제 뭐 소묘 작품은 저희가 뭐 문구점 가서 미술 전용 4B, 6B, 뭐 2B 뭐 이렇게 그런 뭐 연필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유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남대문, 서울의 남대문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알파문구나 뭐 모닝글로리 같은 데 가서 미술 용품 파는 거를 한번 물어보시면, 캔버스, 일단 하얀색 캔버스가 필요하죠. 요거는 호수에 따라서 크기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유화 그림의 가장 기본은 먼저 물감이 되겠죠. 물감을 소개해 드리면, 자, 저는 크게 돈을 쓰기 싫어서, 물론 비싸고 좋은 물감도 있는데 저는 이른바 다이소에서 요 3,000원짜리 유화 물감 요게 12개가 들었는데 요거를 2개를 샀습니다. 이거 3,000원인데 가성비가 꽤 괜찮습니다. 요 물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붓이 필요하겠죠. 붓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한 8개 정도 구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붓 같은 경우가 한 2개 정도 필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좀 가는 붓도 몇 개 정도, 한 3-4개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프인데요. 요거는 이제 팔레트에 물감을 다 쓰고 나서 긁어낼 때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법으로도 쓰긴 하는데, 주로 이제 팔레트에서 남은 물감 긁어내고 치울 때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이제 일반 화방에 가시면 문구점 가시면 팔레트 같은 게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굳이 거기 돈 안 쓰셔도 됩니다. 저 이것 또한 다이소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무인데 이렇게 서류 종이 묶어 놓을 수 있는 거, 종이 이렇게 종이 이렇게 철해 놓을 수 있는 요 나무판으로 된 거를 사서 팔레트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물감 남은 거 쓰신 다음에 남은 거는 이렇게 긁어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참고적으로 있고요. 유화 물감은요, 수채화 물감은 물로 물감을 개죠. 하지만 유화 물감은 기름으로, 아시다시피 기름으로 개어내게 됩니다. 많이 기름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페인팅 오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합성이 된, 이거 굉장히 냄새도 괜찮고요. 요거는 하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화는 항상 작업을 하신 후에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클리너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브러쉬 클리너, 그러니까 유화 붓을 클리너, 요거 조금 요 정도 한번 한 다음에 개내시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생수병 담가 놓고 좀 개시면 이렇게 클리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화 물감은 그림으로 그리는 대신 수채화는 물로써 색깔의 그 명암을 조절할 수 있죠, 농도와. 하지만 유화 물감은 이 하얀색 화이트, 특히 색깔을 섞을 때는 징크 화이트, 징크 화이트를, 화이트도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징크 화이트, 흰 물감은 좀 큰 대용량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이소 물감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하시다 보면 모자라니까 요 징크 화이트 흰 물감은 좀 여유 있게 대용량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랜선 여행, 유럽 집에서 그림 그리기 집콘 여행 오늘 특집으로다가 그림, 유화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작품은 제 작품은 아니고요. 제가 크로아티아 여행 갔을 때 재래시장에서 우리나라 돈 2만 원 주고 산 작가의 작품인데요. 괜찮죠? 멋있죠? 저는 항상 여행 가면 화방이나 재래시장 가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가면 반드시 그림 한 작품 정도는 비싸지 않은 선에서 반드시 구입을 해오는 좀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끝나면, 또 아니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라도 여행을 가시면 저희 오늘 요 콘텐츠 많이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백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